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어, 구정 연휴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월요일은 임시 공휴일, 그 다음에 뭐 금요일 정도는 웬만한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 하루 더 어, 쉬는 날로 지정을 해가지고 약 9일 정도의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런 긴 연휴를 갖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시점별로 해가지고 또는 여름, 어, 그렇게 하기 휴가, 동기 휴가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전후로 연말 연시 이렇게 해서 한 2주, 3주 뭐 이렇게 쉬는 데도 있고 여름 휴가도 비슷한데 우리는 그렇게 길게는 대부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지, 뭐 뉴스에서도 식사하면서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근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특히나 가족과 관련되고 뭐 친척과 관련되는 그런 소개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명절이 하나도 달갑지가 않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무거운 마음으로 이런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는 와중에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저도 그거를 오늘 뉴스 중에서 그런 것도 잠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소, 기소가 되어가지고 재판을 받는 경우에 뭐 검사에서 기소를 했을 경우에 그 당시가 이게 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면은 재판까지 또 구속 상태를 한 6개월 정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김반종이라는 사람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도 계속 받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느껴지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가 뭐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 부분이 또 띄우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뭐 사기 유사수신, 방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게 현금이냐 가상자산이냐 이게 원금 또는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고 우리가 피해를 봤다는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제가 어, 헷갈렸던 부분을 정리를 다시 한 건데 별반 차이는 없어요. 뭐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 일반 은행, 그러니까 거래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은행에 원화를 입금을 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거래소로 이제 내가 얼마만큼을 이 은행에서 거래소로 얼마를 출금을 할 거냐. 뭐 출금을 하는 그 금액만큼은 기본적으로 최초로 거래소에 있는 내 지갑, 그거를 이용을 할 경우에 최초 이용자인 경우에는 약 48시간을 대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존에 한 번이라도 거래를 이렇게 해본 사람이 있다면은 24시간 정도를 국내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일반 계좌에서 국내 거래소로 원화를 출금을 시켜놓은 상태로 이 국내 거래소에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시간들을 무조건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KOK를 기준으로 보면 국내에는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는 KOK가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취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론 또는 리플을 원화로 매수를 하게 되고 이 매수한 것을 해외 거래소로 보내야 되는데 그 해외 거래소는 KOK가 상장된 거래소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트론 리플은 이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냥 운반용이에요. 가스비가 적게 드는 수수료가 적게 드는 그 코인으로 이거를 타 거래소로 하여튼간에 계좌에서 계좌 뭐 소위 말해서 계좌에서 계좌로 이전을 그 송금 또는 출금을 했을 경우에 이때마다 수수료가 발생이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주소에서 주소로 이동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론이든 리플을 사는 게 우리가 여기에 K뱅크 또는 뭐 농협, 뭐 국민은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입금했던 것들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원화는 없어진다. 뭘로 남느냐? 트론, 리플 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를 살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가졌던 원금은 현금은 현금은 이런 걸로 가상자산으로 이미 바뀐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비트, 이더, USDT도 여기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다이렉트로 요 마지막에 있을 우리 KOK 지갑으로 보내진다는 건데, 보내질 수도 있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KOK만 놓고서 이야기를 했을 때, 2021년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제가 KOK를 그러니까 이 KOK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어, 후코인 상장이 되고 그다음에 후코인 상장이 된다는 거는 KOK가 상장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때부터는 KOK가 많이 그래도 활성화가 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는 상대적으로 적어졌죠. 뭐 직접 국내 거래소에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수수료가 많이 든다. 그 이유 때문에 KOK로 바꿔서 그리고 KOK 가치가 올라가는 게 저희들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KOK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또 KOK를 이 매수세 쪽에 에, 있으면서 그 매수 세력으로서 역할을 하면은 KOK 가치는 거래소에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이유가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비트이드 USDT는 거래소의 가격과 거의 같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해서 스테이킹을 할 당시에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에 반해 가지고는 KOK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보다 뭐 많게는 뭐 몇십 프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몇십 프로가 내가 스테이킹을 하고자 했던 금액 대비해 가지고는 개수로 이렇게 이 가상자산으로 갖게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는 1달러에 샀는데 플랫폼 가격이 2달러다 그러면은 1000개를 샀을 때 1000달러가 스테이킹 될 때, 1000개를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플랫폼 가격이 2달러이기 때문에 2000달러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2000달러만큼이 결국에는 보상이 2000달러만큼에 해당이 되는 걸 받게 된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USDT를 그 매수를 해가지고 스테이킹을 했을 때는 1000달러면은 비트코인이 한 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으로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낫겠네. 뭐 비트코인은 훨씬 지금 10만 불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더리움의 한 개가 100달러다. 그러면은 한 개를 사가지고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그냥 100달러치만
스테이킹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더리움 한 개가 1000달러라고 했을 때, 한 개를 사가지고 스테이킹을 하면은, 1000달러가 그 개인의 교환 자산이 되는 거죠. 스테이킹한 금액이. 그게 이제, 거래소의 가격과 플랫폼 가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0달러에 해당이 되는 보상밖에 못 받는다. 그런데 아까 뭐 극한 예를 든 거지만 1달러, 거래소가 1달러일 때, 1000개를 사면은 1000달러가 되는데, 이 KOK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거래소의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그걸 아주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게 2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2달러라고 했을 때는 2000달러가 스테이킹이 되는 거예요. 뭐 실제로는 한 1.2달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000달러치를 샀는데 그 1달러 그 거래소의 가격이 1달러일 때 1000개를 사면은 1000달러가 되는데 이거를 1000개를 스테이킹을 하면은 플랫폼 가격이 예를 들어서 1.2달러다 그러면 1200달러가 되는 거죠. 1200달러에 해당이 되는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로니든 리플을 사가지고 옮기는 작업을 해외 거래소, 여기에 국내 거래소라고 돼 있고 해외 거래소로 이 트로니든 리플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보낼 때 이런 바이비트, 구코인, 뭐 그 게이트아이오 이런 거래소에 내 지갑 주소가 또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국내 거래소의 비썸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샀는 거를 이쪽으로 보낼 때는 요 안에 있는 내 지갑에서 바이비트 쿠코인 이쪽의 지갑 주소로, 그 출금 주소를, 요 주소를 넣어가지고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입금이 되는 건 트론 리플이 될 거고, 이거를 매도를 한 다음에 US 달러로, USDT로 갖게 되면은, 요 USDT는 KOK를 살 수가 있어요. 이 해외 거래소가 KOK가 상장이 돼 있는 데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트론 리플을 사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이, 뭐, 예를 들어서 바이비트 쿠코인 이쪽으로 트론 리플을 보냈을 때 여기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USDT로 갖게 되고 이 USDT를 가지고서 KOK를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이 매수를 한 거를 KOK 지갑으로 보낸 거죠. 그 지갑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를 클릭을 해가지고 KOK가 들어왔기 때문에 KOK를 클릭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 보시면은 요 안에 들어가시면은 입금이 어느 주소에서 이렇게 넘어왔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를 샀으면은 이렇게 많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바로 이 KOK 이쪽 그 KOK 플레이 있는 내 개인 지갑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트론 여기에 들어와 있을 거고, 이더는 여기 들어와 있을 거고, USDT는 여기 들어와 있을 거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거나 뭘 한다고 했을 때 내가 KOK 지갑에서 가질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KOK 이거밖에 없어요. 여는 원화가 없어요. US 달러도 없어요.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만 있는 거고 여기에서도 이 트론 리플을 샀다가 다시 트론 리플을 팔게 되면 원화로 또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보셨던 요 앞장에 요, 지갑이 우리가 이 KOK 플레이라는 앱 속에 있는 일부분이죠. 이 절차를 이제 이렇게 거쳐요.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는 절차들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하는 것들이 여기에 KOK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KOK, USDT 이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현금 US 달러로 한 적이 없다. 현금으로 한 적이 없다. 가상자산뿐이다.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그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좀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자꾸 해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이게 뭐냐 하면은, KOK 디노라는 곳에서 나왔던 내용, 뭐, 쭉 긴데, 이게 3분 28초 여기를 기억을 해놔놓고, 이게, 이 내용 자체가 한 6분 17초짜리예요. 이거를 디노라는 이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 사람이 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일원이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발표가 되는 내용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어, 이 내용을 어제 제가 좀 다뤘죠. 다뤘던 내용에서 이걸 한번 들어보실래요? KOK 22년 12월 1일부터 KOK 플레이에서는 스테이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치가 되지 못하게 막아두었고 예치금에 의한 채굴은 진행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집행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 집행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 집행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예치 자, 이거를 기본적으로 좀 아시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이제 들으셨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내용들을 한번 좀 볼게요. 뭐 KOK 플레이 피해자 모임 하는 방에서 나온 건데 어떤 분이 뭐 1승 맞느냐라고 하니까 쭉 뭐 이야기가 쭉 가요. 그 꽁꽁꽁 000성 뭐 이런 내용이 쭉 가는데 그러다가 뭐 이런 말도 해요. 궁금하면 500원이라도 전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 내용이 이제 제가 어제 올렸던 내용이 이제 언급이 좀 되고 근데 이제 에, 뭐라고 했더라? 여기 보면은 뭐 본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본인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방금 봤던 그 영상은 예전에 한 분이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 뭐, 그 나머지 내용, 이 시위한 내용, 뭐, 이런 것들 다 다루는 게 디노라는 거기, 어, 유튜브가 계속 올려놓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추정 60분에도 나왔던 초반에 택배를 한다는 분, 그분이에요. 그 사람이 올리는 내용이고, 그래서, 뭐 시위에도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 000성입니다 하니까 행주상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일성인 것 같다라고, 뭐, 그런 식의 내용도 어디서 있는 것 같던데, 뭐, 저는 일성인 듯 했고요. 이게 했고요라는 이 흐릿한 이런 표현이 뭔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세요. 저는 2020년도부터 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했을 때 일성으로 있는 사람은 직소계를 5명 이상, 뭐, 그러니까 100명이 돼도 일성짜리가 3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일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까? 근데 일성인 듯 했고요라고 하는 말 자체에 저는 전혀 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절대로 그럴 리는 이렇게 어, 표현은 하지 않을 거예요. 뭐 저는 그 정도였다고 하면은, 하는 일이 보험 설계사다. 뭐, 그랬을 때, 일성으로 남아 있었을 거다라고는 절대로 저는 이 말에 대해 가지고는, 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런 거는 다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도대체 뭘 얼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민원 넣는 것까지도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2023년 1월 검찰청에 배임 횡령으로 1,400명이 넣은 고발이 수서경찰서로 갔다. 수서경찰서. 우리는 수서경찰서는 알지도 못해요. 갔다, 강남경찰서로 갔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내용 자체를 제대로 아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또 중간에 접수도 잃어버렸다니 이봉우 대표가 여러 차례 강남경찰서 가서 확인해서 다시 수사한다 했고 어이없음. 이거에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졌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강남경찰서로 보내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고발한 내용이 행랑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보면은 또 중간에 접수도 잃어버렸다나, 버렸다나, 뭐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잃어버렸나요? 그리고 결국에 강남경찰서에서 그, 이쪽, 비대위 쪽에서 똑같이 우리 바로 뒤에 또, 그, 이 대검에다 고발을 했다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게 똑같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강남경찰서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강남경찰서에서 이쪽에서 고소를 했는 내용하고 우리 거하고 헷갈렸다. 그리고 한 달 정도를 그냥 계류를 시켜버린 거죠. 여기에서 표현했다시피 접수가 안 된 상태로 그냥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행랑. 그러니까 뭐 문서적으로 그냥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협의회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식의 어이없음이라는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수서경찰서 간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는 강남경찰서의 문제였고, 또 6월인가 다시 뭐 고발장 접수, 수사관 여러 차례 변경 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근데 강남경찰서에는 나, 그러니까 어, 여기서 보면은 23년 5월 울산경찰청 비대위 집회 의무 없다 했죠. 저는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말을 어떻게 이렇게 뭐 집회 의무가 없는 게 어디 그런 말을 제가 했다고요? 제가 또라이인가요? 집회 의무는 대한민국 그 누구한테도 있는 거예요. 집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은 저희는 지금 집회를 신청을 한 집회를 했고 그런 경우가 부실수사한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고발자가 진술을 하겠다는데 진술을 그 받으려고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거에 앞서가지고 사기, 유사수신, 그 다음에 방판에 대해서 수사만 했을 뿐, 이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경찰 담당 경찰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수사가 완전히 다른 방향인데,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는 집회를 하겠다는 거지. 왜 아무것도 사실 이 업무상 배임에 대해 가지고는 잘 모르지 않냐. 그런데 왜 고발자의 그 진술을 아직도 안 받고 있느냐. 일종의 거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은 제가 경찰이 딱 보세요. 저희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불송치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업무 알림으로 알게 됐고
수사가 계속 진척이 되는 동안에는 저희는 거기 가서 집회 시위를 한 적이 없어요. 결론이 경찰에서 어, 불송치를 했고 혐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보면 되돌아온 거잖아요. 재수사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어, 강남경찰서에서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명확한 그 증거 자료인 그런 그 지금 이게 아, 그 명확한 증거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입출금 통계 자료까지 또 다 제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혐의 처리를 했다. 그것이 결국에는 부실 수사다. 그래서 2차로 경찰청 본청에 가가지고 우리가 시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울산경찰청으로 그 사건이 넘어왔는데 실제로는 그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울산경찰청으로 넘어간 것도 웃기는데 울산경찰청에 넘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기 유사 수심 그다음에 방판으로만 수사를 한 쪽에서 제가 한 6일 후에 그 울산경찰청을 방문을 해가지고 통화를 했을 때 담당 수사관이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서 그리고 그 그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은 고발자가 제대로 좀 알려주겠다라고 당연히 해야 될 그 절차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걸 안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난 1월 9일인가 그때 시위를 한 거지요. 알려면 좀 똑바로 알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근대 강남경찰서에서는 불송치난이 7월에 한 차례, 그 뒤 대한민국 경찰청 한 차례, 강남수사관과는 2주 동안에 연락이 안 된다고 보소자와 왜 연락이 안 됐겠을까요? 이거를 이 강남수사관 자체가 문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저희 변호사도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2월 돼가지고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울산경찰청으로 인계를 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비대위는 여기에 보시면은 몇 명이 했는지를 23년 1월 31일에 8명 고소장 접수하고 5월에 123명 단체 접수하고 24년 3월 서울경찰청 8명 고소 이게 다 이쪽으로 이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8명 그다음에 53명 이걸 다 합치면 한 약 190명 정도가 된 거지요. 그리고 또 53명은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보냈는데 또 이첩이 되어 왔고 그래서 여러 군데 했는데 결국에 울산경찰청으로 다 모였다. 뭐 그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내용을 어설프게 제발 좀 알고서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그 PPT로 보여드렸던 내용, 현금으로 우리는 한 적이 없다. 그러면 현금으로 이 재단이든 운영사든 여기에서 쥐고 있는 현금이 있냐? 없어요. 그리고 운영사든 재단이든 그러니까 특히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의 초점은 스테이킹 지갑에 있고 스테이킹 지갑에 있는 것들이 비트, 이더, USDT 이거는 현재의 가치가 엄청나다. 입출금 통계 자료에 있듯이 입금 개수,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이거의 개수가 중요하고 KOK가 예를 들어서 4억 몇천만 개라고 되어 있는데 4억 몇천만 개 해봐야 지금
뭐, 현 시가로 1억 개가 약 2만 달러. 그러면은 4억 개라고 하면은 428, 8만 달러면 하면은 4억 개 정도. 그러니까 가치 자체가 4억 개가 돼도 약, 8만 달러. 1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당장은. 근데 궁극적으로는 KOK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 근데 그쪽에서 타단체에서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고 고소를 한 사기 유사수신, 그다음에 방판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거기서는 원금 주장이 결국에는 현금이잖아요. 현금을 하신 적 없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애시당초 김칫국 마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피해자들 왜 또 울리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그리고 이 김판종 씨가 들어온 시점은 우리가 KOK 재단 설립일이 법,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2019년 11월 6일이죠. 그 다음에 KOK 플레이가 운영이 시작이 된 거는 2019년 9월 17일이에요. 그럼 미디움이라는 회사, 뭐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랬던 시점은 실제로 계약 관계되는 내용을 언급한 기준으로 하면은 2021년 4월 15일경부터고, 그리고 그때도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지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그때 계약을 한 거고, 3주 후에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미디움이 나타난 거는 5월 7일인가 그 전후 해가지고 나타난 걸로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거를 처음부터 스캠, 그 다음에 뭐, 그 국회의원들 뭐, 뭐죠, 뭐, 축사, 뭐, 인사말,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 참여했는 거, 이런 거는 또 동떨어진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앞뒤가 좀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느냐? 누가 업무를 계속 맡아왔느냐? 업무를 맡아오면서 또 누가 스태킹 지갑을 또 누가 보관을 하고 있었느냐. 그 다음에 누가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결정을 하고 시행을 했느냐. 그리고 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TFT까지 구성을 했는데 그거를 막은 자가 또 누구냐. 그 다음에 K 스테디움이라는 게 생겼는데 K 스테디움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뭐 전 세계에 수십 개의 메인넷이 있는데 메인넷만 이게 출시를 하면은 이게 가치가 올라가느냐? 디앱들도 엄청나게 좋은 것들은 많고, 그런데 왜 그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을 론칭을 하고 그쪽으로 KOK를 다 옮기도록 유도를 했느냐? 유도를 했는데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KOK가 살아있으면 또 모르는데 KOK를 K스타로 수합을 시켜버렸다. 수합시키는 시점도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상장이 K스타가 상장이 되기 전에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KOK와 1대1 수합을 했다. 하나는 그냥 발행을 해놓은 상태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발행해놓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게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움직이는 순간 그때부터 그거의 가치는 생겨요. 그런데 K 스테디움으로 옮겨갔던, 그러니까 K 스테디움이 아닌 커뮤니티 폴로 자산 이전을 했던 것들이 K 스테디움이라는 거기에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옮겨놓고 그때 뭐라고 또 불렀어요. KOK를 이제 토큰이 아닌 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고 나서 KOK를
그 K스타라는 걸로 수합을 시키면서 말살을 시켜버렸죠. 이게 우리 KOK 플레이에 있는 뭐 그 50억 개 전부가 K 그 이 K 스테디움이라는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 풀이 아닌 K 스테디움이라는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옮겨가 가지고 거기에서 K스타라는 걸 바꿔버리면은 이 지구상에서는 KOK라는 거는 사라져요. KOK와 연관이 되어 있었던 이 스테이킹과 관련된 거, 비트 이더 USDT도 사라져요. 누구 거가 되느냐, 이게. 우리는 이런 접근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실상으로 나타났던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단의 역할 이상으로 지금은 해 왔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데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게 이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그, 이거잖아요. 여기에서는 이, 그 2022년 5월 16일에는 케오케 플레이 운영권을 인수했다. 그리고 6월 말로 그 운영권은 해지됐다. 그다음에 이쪽에 하는 거는 K스테디움의 위탁 운영사인 K스테디움 PT를 이거는 아니고 여기 보면은 개발, 유지, 보수 및 여러 계약을 추진할 수 있으며 뭐 그러니까 미디움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과 할 수 있다라고 K스테디움 PT를 또 소개를 한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운영권 인수를 했고 6월 말로 끝났다. 그런데 이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링크들에 있는 거는 미디움 파운데이션을 인수를 했고 요 세 번째 있는 요거는 블록체인 투데이에 나왔던 거는 미디움 파운데이션으로부터 주식회사 미디움이 그거를 또 인수를 했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도 이미 정말 웃기는 이야기고 여기서는 또 2022년 6월 말부로 또 끝났대요.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는 미디움은 KOK 파운데이션의 자산을 인수할 여력이 없었다. 그 다음에 또 말 같지 않은 KOK 파운데이션 재단과 KOK 플레이는 별개 조직이다. 이 별개 조직이라고 해놔놓고 여기 와가지고 보면은 KOK 플레이는 콕 재단이 발행한 토큰의 사용처가 바로 콕플레이라는 앱이다. 앱과 조직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지요. 이들 자체도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그 능력, 아는 지식 정도도 도대체 어디까지가 좀 알고 있다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디움은 개옥회의 재단과 기술 협약을 맺어 계약 당시 콘텐츠 공급과 메인넷 계약을 약속했고 현재는 메인넷을 개발하여 운영사로서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 이게 2022년 12월 14일 거잖아요. 근데 운영사로서의 역할을 해요. 지금 K스테디움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디움은 개혁회 재단과 체결했던 플랫폼 구축 계약이라고 여기서는 또 달라요. 이 엉망진창인 이런 내용들, 이것 때문에 저희는 모든 것들을 지들이 다 해놔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이런 내용들만 봐도 엉망진창이고 실제로 피해자들 어느 누구한테도 지금 이 개요 K와 K 스테디움의 주인이 누구냐? 그 다음에 이 실질적인 권한이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딱 한 사람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업체 이름이 나오면은 또 미디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것과 원금을 보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에서는 그 원금이 KOK였느냐, 그러니까 암호화폐였느냐, 아니면은 현금이었냐. 암호화폐면은 지금도 주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거를 어디에 투자를 한다고 스테이킹 돼 있던 거를 빼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 돼 있는 앞에서 먼저 스테이킹 한 사람들 을 빼가지고 후순위, 그 뒤에 들어온 그러니까 선순위자들한테도 그 보상을 주고 후순위자들한테도 보상을 줬느냐. 우리는 15개라고 정해져 있는 거에서 그냥 내가 소개한 사람, 소개받은 사람 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제 전 세계 하나뿐인 8성 아니면은 뭐 2성, 3성 저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사람들도 계속 보상을 받았지요. 그게 스테이킹 돼 있는 거에서 꽃감 빼듯이 빼가지고 요놈도 저놈도 다 나눠줬느냐? 아니지요. 그런데 상대는 논리가 결국에는 US 달러다. 언제 지들이 US 달러를 넣었어요? 플랫폼 가격이라는 것 때문에 곱하기를 해가지고 표현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스테이킹을 하면서 보상량이 좀 더 받아졌다는 거고, 그러니까 고수익에 해당이 되는 보상은 항상 주어졌고, 그 다음에 보상받은 거를 다시 넣는 거, 이게 원금이냐? 그건 아니시요. 그러니까 아까 어제도 설명드렸던 34만 6천 몇 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어, 영상을 잠시 틀어준 거, 거기에서 뭐라고 해요? 저는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저는이 집행위원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그게 뭐 집행위원장이든 뭐 정책위원장이든 뭔 위원장이든 상관없이 그 오늘 제가 조금 보여드렸던 그 사람의 레벨이 자기는 1레벨이었던 것 같다. 1승이었던 것 같다. 2020년도에 했으면서 1승밖에 못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보험을 하는 사람일수록 보험 설계사일수록 사람들을 더 많이 알고 거기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을 거다. 그런데 일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믿어요? 믿고 싶으면 믿었어요. 뭐, 그거는 뭐, 저도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보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저는 피해자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 6만 개를 커플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산 이전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아니든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그 30몇만 불, 그게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7만 8천, 한 7만 9천 개, 한 8만 개라고 그냥 쉽게 계산을 하면은 7, 8에 56, 56만 불, 한 7억 정도를 그 사람이 돈을 넣겠느냐. 그거 빼고 일단은 저건 뺍시다. 잘못 계산했네. 보상을 받았는 거는 빼고, 뭐, 현재 교환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게 34만 6천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게 한 4억 5천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만큼을 그 사람이 넣었을까? 2000년, 2020년부터 했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팔기도 꽤 팔았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을 다 넣고서 자기 원금이라고 주장하는 거, 이것은 원금 자체가 아니지요. 원금이라는 건 내가 넣었던 거, 최초로 넣었던 거, 그거. 나중에 넣더라도
그 원금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원하잖아요. 보상받은 건 빼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피해자도 아니고 또 저는 저보고 피해자도 아니고 그 피의자들 또는 범죄자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이다라고 저를 또 몰아세우고 거기다가 어 공판이라든가 우리가 또 그 집회를 하는 거는 뭐 거기에 방장이라는 작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버스킹 하는 것다. 버스킹 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집회를 하는 거는 자기들만이 하는 거고 우리 보고는 하지도 말라는 식의 뭐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아까 제가 뭐 그 보여드렸던 설명을 했던 그런 내용, 그 캡처 올라왔던 내용 거기에 보면은 어, 이 지나왔던 내용들, 우리가 진행했던 내용을 자세히 모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뭐, 소위 말해서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여기에서 욕 한번 나가고 싶은데, 저는 그들과 같은 식으로는 취급을 안 받고 싶어서, 뭐, 언젠가부터는 욕은, 그, 가능하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스스로가 이 시작했던 시점 기준, 뭐, 이런 걸 따지면은, 스스로가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해요. 그리고 뭐 지가 1승이었는지 몇 승이었는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왜 지금은 말하기 좋잖아요. 다 닫혀 있으니까 몇 승 이런 거 표시 안 돼요. 옛날 구 버전도 지금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예를 들어 고 해지를 했으면은 그건 또 더더군다나 더 볼 수도 없고 지갑만 존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좀 어, 이게 상대가 들었을 때 뭐 어느 정도는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뭐 그 받아들일 정도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헌재에서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런 용어로 좀 혼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원이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과 그거는 극과 극의 차이예요. 그리고 오늘 캡처에서 주장하는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를 바보로 아세요. 말을, 표현 자체를, 주장 자체도 그렇고, 참, 차일디시, 뭐, 베이비시 하다 그래야 되나? 정말 유치해요. 나이는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먹을 동안에 그렇게밖에, 그런 표현밖에 그것도 1,000명이 넘는 단톡방에 그런 식의 이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참 유치하고, 아, 네, 오늘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할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욕을 하든 뭘 지랄을 떨든 상관없이 제가 꼭 표현을 하고 싶은, 좀 전달하고 싶은 거는 적어도 싸움을 하는데 이런 내용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아직도 알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한번 싸워보세요.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공소장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대표한테는 열람이 되어 있어요. 그게
보소자로 등록을 해놨으면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은 줘야 되는 것도 그 사람이 판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줘야 되잖아요. 그거조차도 아마 잘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개인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소자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그거를 좀 요청을 좀 해보시고 사실은 저희 변호사도 그 내용 공소장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나중도 아니고 지금 저희는 배임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도 많은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거기는 뭐든지 감추는 게 뭐 그 장기인지 모르겠는데 뭐 좀 너무 그 유치해 보인다. 싸움을 하는데 이길 수 있는 쪽이 저는 그거 하는 거 자체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거를 분명히 좀 알고서 대응을 해라.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게 반박이 됐을 때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없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또 어렵고 시크릿한 이런 문제냐라고 했을 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쪽팔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피해자로서.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죠. 거기에는 더더군다나 뭐 고소자에 참여한 사람들은 200명 미만이지만 그런데 실제로 어, 그 피해자들이 뭐 갈 곳이 없어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떠한 정보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도 있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좀 알려주고 싶다. 소위 말하는 2차 피해가 아닌 2차에 걸치는 고통을 또 실망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겪지 마시라. 판단을 좀 해보시라고 저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헐뜯는다고 생각하세요. 헐뜯어갖고 제가 좋을 게 뭐 있어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는 게 그쪽에서 어, 이 명확하게 그렇게 증명을 할 수 있고 그게 이 이치상으로 그다음에 법리적으로도 맞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죠. 도와주는 걸 뭐 넘어가서 뭐 고맙다라고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인데 그 기본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가면은 그 결과는 뭐가 돼요? 결국에 피해 금액이잖아요. 피해 금액을 언놈이 해쳐먹었다 이거잖아요. 뭐 쏘기 갖고 하든 뭐 자기 유사수신 뭐 방판 형태로 했든 그런데 그 첫 단추가 뭐 원금이라고 했대. 원금이 도대체 뭐냐? 그다음에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있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원금을 있는 그대로 했을 때 원금을 돌려준다고 했을 때 돌려줄 수 있냐? 이 세 가지만 딱 따져보면은 모든 것들은 그냥 결정나요. 너희들 원금 이거잖아. 원금은 이거잖아. 그러니까 원금 지금 돌려줄게. 돌려줄 수 있잖아요. 니들 뭘로 했는데 현금을 했어? 미쳤나? 현금을 안 했잖아. 어떻게 현금으로 여기 너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어? 여기는 가상자산밖에 안 되고, 그 스테이킹하고 했는 것들은 거래소의 가격이 고정적으로 뭐 1달러면 1달러, 3달러면 3달러 계속 유지가 되느냐? 거래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원금 보장이라는 거 어디에 나타나 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네가 고소한 사람이 지금 그 말을 했고 그 내용을 뿌렸느냐?
이걸로 그냥 모든 거 그냥 결정 나는 거 아니에요? 뭐 볼 거 있어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돈인데, 돈으로 넣지 않고 가상화폐로 보냈는데, 가상화폐를 잃어버렸다? 지금 돌려줬잖아. 그리고 7달러였으니까 7달러로 계산을 해준다.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거래소의 가격이 0.0002, 뭐 이러니까 그러면은 0.0002에 맞게 개수를 준다. 주면은 현금화할 수 있는 거는 거래소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개 뭐, 한 개 받아야 될 사람이 그 가격 대비로 해가지고 주니까 10,000개가 됐다. 10,000개가 나오면은 0.0001에서 0.00000001 이렇게 되겠죠. 가치가 있어요. 그게 저는 정말 제발 이 머리라는 게 있으면은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싸움을 하면서 그 정도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법싸움을 하느냐. 이런 게 너무 안타깝고, 그거를, 어, 피해자들이 스스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니까 또 모르는 사람은 뭐 구속이 되고, 구속이 된다 하니까 뭐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소가 돼야지 다음 단계가 되는 거고,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에 갔을 때, 재판에서 이겨야 되는데,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재판을 한다고 해야 그게 공판에 가는 게 또 이기는 거예요. 공판에 가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변호사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법무법인들이 또 달라붙어 따라붙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 단체가 고용을 하고 뭐 선임을 한 변호사가 그 상대 변호사보다 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어하는 입장과 공격하는 입장에 누가 더 데미지가 큰지는 통상적으로 알죠. 방어가 쉽지요.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일정한 부분. 근데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허들도 넘어야 돼. 그게 장애물도 넘어야 되고, 뭐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그런 그 함정도 넘어야 되고, 이런 거를 하는 쪽이, 그걸 공격해 가는 쪽이 쉽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공개 토론도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들은 도대체 원금은 뭘 가지고 원금이라고 하는지 좀 알고 싶다. 그럼 원금 보장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저는 공식적인 그 공지사항에는 본 적이 없다. 뭐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묻고 싶었었어요. 지금 원금 돌려준다고 이제 돌려줄 수 있을 것 같냐, 못 돌려줄 것 같으냐. 저한테 묻는다고 하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현금, 원금 아닌 가상자산으로 했기 때문에 가상자산, 원금의 개수는 돌려줄 수 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어, 명절 잘 보내시고, 뭐 중간에, 어, 줌을 그래도 월요일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 길 다니시면서 특히 그 본 연휴 중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추워진다고 하니까 뭐 안전운전들 하시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